배우자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밤을 보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말입니다. 조선 순조 연간 한양에서 벌어진 한 양반 부인의 미래 사건은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일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순조 15년, 한양 북촌에 기와집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고개를 내밀고 돌담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 골목에서 3대째 벼슬을 지낸 명문가 이씨 집안의 대문은 유난히 높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가장 이참파는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걸이었습니다. 등 뒤에 자를 댄 듯 꼿꼿한 자세로 걸었고 입가에는 늘 엄숙함만이 서려 있었지요.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사당에 절을 올리고 저녁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경서를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38, 20살의 시집와 18년을 한 집에서 살았으되 남편의 손길은 나날이 뜸해졌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 해에는 그래도 남편이 가끔 안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참판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밤 혼자 누워 천장에 석가래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습을 하나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참파는 부인보다 책을 더 사랑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차가운 예법을 더 중시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씨 부인이 감기로 사흘을 앓았습니다.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 밖에서 하녀에게 물었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차도가 있으신가? 마치 집안의 가구가 고장났는지 확인하듯. 박씨 부인의 방은 늘 춥고 적막했습니다. 겨울이면 온도를 떼어도 마음속 냉기는 녹지 않았습니다. 봄이 와서 매화가 피어도 그녀의 가슴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뜰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춘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다가 춘향의 손이 부인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춘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의 춘향은 단정한 얼굴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춘향아. 네, 마님. 너는 외롭지 않니? 춘향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외롭습니다, 마님. 여자로 태어나 하녀로 살며 제 삶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을 춘향을 불렀습니다. 둘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집안 이야기.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억눌린 욕망에 대해,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치장에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머리에 꽃을 꽂고 입술에 연지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님께서 요새 이상하시다고. 부엌 아낙네는 마님께서 웃으시는 걸 봤다고. 대문지기 노인은 마님 처소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석 달 뒤 시작되었습니다. 이참판의 친구이자 같은 마을에 사는 송진사가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송진사는 찻잔을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입을 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 일이라도? 이참판이 묻자 송진사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부인일세. 부인이? 자네 부인이 어떤 젊은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찻잔을 들려던 이참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인가? 이참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있을 리 없소.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가. 성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진정하게.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뭔가.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네. 동네 주막 주인도 봤고 옆집 하인도 봤다고 하네. 자네 집 뒷담 너머로 누군가 드나드는 걸 봤다고. 언제부터 그런 소문이? 한 달쯤 됐다고 하네. 처음엔 나도 헛소문이라 여겼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군. 자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네만. 성진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뒷담을 넘어 누군가 드나든다고 하네. 갓을 쓴 젊은 선비 같더라고.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그 남자는 사흘에 한 번씩 왔습니다. 늘 자정 무렵 뒷담을 넘어들어와 새벽녘 닭이 울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갓을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담을 넘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찬파는 하인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뒷담 쪽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 적 없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에는 모두 잠들어 있으니 알 리 없었습니다. 누구인가? 대체 누구인가? 집안에 누군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외간 남자인가? 이찬파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체를 밝히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찬파는 서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뒷담을 타고 넘어오는 그림자, 검은 도포, 깊이 눌러쓴 갓,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잠시 후 불이 켜졌습니다. 이찬파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를 고쳐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안채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찬파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문을 박찼습니다. 이년! 무슨 짓이냐? 쾅! 문이 벌컥 열리며 이찬판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과 그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상이 넘어가며 잔과 술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감히 이 집에서! 이찬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나리,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이찬판의 시선이 부인 옆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남자.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놈! 얼굴을 보자! 당장 돌아서라!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느냐? 돌아서서 얼굴을 보이라 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찬판이 성큼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갓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찬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포 아래로 여자의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찬판은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찬판이 아는 여자였습니다. 춘향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부인의 시녀 춘향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함께 산 하녀. 늘 부인 곁을 지키던 28살의 계집종. 아침마다 부인의 새순물을 떠다 바치고 밤마다 이불을 펴주던 그 여자. 이찬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것도 하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며 타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찬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답을 이제 말할 때가 왔다는 듯이. 이제야 아셨군요. 이게 무슨... 이찬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해야 하는가, 경악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미쳐버려야 하는가. 저는 18년 동안 매일 밤 혼자 천장에 석가래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21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을 위해... 집안? 체면? 박씨 부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날있게 저는 그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간판이었지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이런 짓?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체면도 필요하고 따뜻함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찬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씨 부인이 춘향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춘향이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고 제 슬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춘향이 일어서서 부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고개는 당당히 들었습니다. 하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리, 마님을 벌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벌하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꾀한 일입니다. 제가 먼저 마님께 다가갔고 제가 남자의 옷을 입었고 제가 담을 넘었습니다. 춘향아, 안 돼. 저는 어려서부터 남자로 자라고 싶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었고 제 운명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춘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남자로 태어난 이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자로 태어난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지, 왜 저는 평생 누군가의 하녀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미로만 살아야 하는지. 이찬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춘향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남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춘향이 박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도 저처럼 외로웠습니다. 저처럼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이찬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감히... 네, 사랑입니다. 춘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되어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찬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한탄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망연자실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을 관가에 알리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듯 했습니다. 이찬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가에? 그렇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춘향이를 관가에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부인, 그러시면 좋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3대째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 그 집의 며느리가 하녀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온 한양에 퍼질 것입니다. 아니, 한양뿐이겠습니까? 팔도에 소문이 퍼지겠지요. 이찬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면... 부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찬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고 저는 안채에서 배를 짜며 삽니다.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남남처럼 한 집에 사는 겁니다. 18년을 그렇게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천파는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광가에 알리면 집안이 망한다. 3대의 명예가 무너진다. 하지만 알리지 않으면 이 치욕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이찬파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다시 말하려다 또 참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춘향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춘향이는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라. 해가 뜨기 전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박씨 부인이 춘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향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찬판이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우리 셋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박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향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찬파는 한 번 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등이 축 처진 채, 평생 곧게 펴고 다니던 등이 처음으로 구부러진 채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찬판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두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과 춘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넘어진 술상, 흩어진 술잔, 바닥에 번진 술. 그 모든 것이 방금 벌어진 일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님. 춘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씨 부인이 춘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춘향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저 때문에 마님께서... 아니에요.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둘의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과 춘향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서로를 알아가던 시간의 이야기, 사랑을 깨달았던 순간의 이야기. 마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평생 하녀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단 몇 달이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18년의 외로움보다 당신과 함께한 이 몇 달이 더 소중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벽녘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춘향이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든 척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춘향이 남자 옷을 입는 소리, 허리띠를 매는 소리, 갓을 쓰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춘향이 부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부디 건강하세요. 박씨 부인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향이 부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춘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향이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의 옷을 입고 갓을 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춘향아,
박씨 부인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양을 떠났는지, 다른 고을로 갔는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이참판과 박씨 부인은 10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날 밤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늙어갔을 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안채에서 홀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 더 멀게 지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특히 더 그리웠습니다. 춘향과 함께 술을 마시던 그 밤들, 서로의 슬픔을 나누던 그 시간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대접받던 그 순간들. 어떤 밤에는 춘향이 어디선가 똑같이 달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남자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밤에는 춘향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자 혼자, 그것도 남장을 한 채로 세상을 떠돌다가 어딘가에서 쓸쓸히 죽었을지도. 하지만 박씨 부인은 믿고 싶었습니다. 춘향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를,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집안을 칭송했습니다. 이 참판댁은 참으로 모범적이네. 금술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다더군. 박씨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 남편을 잘 내조하시고 집안을 잘 다스리시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안채에서 매일 밤 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집 사랑채에서 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이참판도 그날 밤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직한 관리였지만 밤이면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책을 펼쳐놓았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방에 켜진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인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그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의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법도를 넘고, 때로 신분을 넘고, 때로는 성별마저 넘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이 정한 이치라 하여도 사람의 마음까지 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씨 부인도, 춘향이도, 심지어 이참판도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기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10년 후 이참판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내 날이 미안하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18년간의 냉대인지, 부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날 밤 춘향을 보낸 것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